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조합은 우리가 combination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한 순열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 정의를 먼저 보면 집합의 R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원소를 알게 뽑아서 순서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순서가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앞에서 순열에서는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라고 정의했는데 조합은 순서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순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R 순열이다라고 쓴 것처럼 R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게를 나열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죠. 예제 7번을 한번 볼게요. S 1, 2, 3, 4에 4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조합과 3조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 뜻은 이 조합이라는 것은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나열해라. 그런데 순서는 내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복습부터 하면 순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순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순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가지수는 정의에 의해서 4팩토리얼 나누기 4 마이너스 2팩토리얼이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12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한번 나열해 봅시다. 순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 1,3, 1,4. 즉 1이 처음에 오는 것 생각한 거고요. 2가 맨 처음에 오는 거 생각하면 2,1, 2,3, 2,4. 3이 처음에 오는 거 3,1, 3,2, 3,4. 4가 처음에 오는 거 4,1, 4,2, 4,3.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구성할 수 있죠.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S2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순열에서 봤던 1과 2를 뽑고 2와 1을 뽑았을 때 두 개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과 2가 뽑혔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1과 2는 마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3과 1도 마찬가지 1과 3하고 같은 걸로 간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1과 3을 뽑은 것에만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1과 1,4도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같을까요? 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보면 그쵸. 2,3과 3,2도 같은 거죠. 2와 3이 뽑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4,2랑 2,4도 같은 거예요. 2와 4가 뽑힌 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3,4, 4,3 이것도 같은 거예요. 3과 4가 뽑혔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같은 색으로 색칠한 것끼리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서 순열은 12가지였는데 조합은 6가지가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6가지가 나왔는고 생각해 보니까 총 12가지가 나열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2개마다 하나로 같기 때문에 2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6가지가 나온다. 순서를 무시한 결과가 6가지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S의 3조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S의 3조합을 일단 조합 말고 순열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순열로 본다면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나열하는데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4-3팩토리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1팩토리얼. 1이 되는 거죠. 분모는 1이니까 뭐 나누나 마나하고 따라서 몇 가지인가요? 24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순열, 즉 순서를 고려했을 때 24가지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현재 지금 조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조합은 3조합이니까 순서를 고려 안 하고 3개만 넣어주는 거죠. 3개만 나열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4개 중에서 3개만 채우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 3하고 2, 3, 1하고 3, 2, 1하고 또 뭐가 있죠? 1, 2, 3 들어간 거 한번 생각하면 그쵸? 1, 3, 2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또 뭐가 있죠? 1, 2, 3, 1, 3, 2, 2, 3, 1, 2, 1, 3, 1, 3, 2, 1, 3, 1, 2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죠.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총 가지수 6가지 맞나요? 자, 왜냐하면 1, 2, 3을 순서 있게 3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우린 6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자, 4개 중에서 3개, 3개 골랐는데 그 3개가 1, 2, 3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1, 2, 3, 3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인데 생각해 보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건 1, 2, 3이든 2, 3, 1이든 3, 2, 1이든 1, 3이든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 2, 3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6가지가 그냥 한 덩어리인 거예요. 순열로 생각하면 6가지가 다 다른 6가지인데 조합으로 생각하면 이 6가지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24가지가 원래 순서로 배열을 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6가지씩 겹치기 때문에 24가지에서 6가지를 나눠주면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4가지가 결국 S의 3조합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S의 3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자, 3개만 나열하면 되죠. 숫자 3개. 그러면 4개 중에 3개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4개 중에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을 뺀다. 1을 뺀 조합은 2, 3, 4. 그러니까 2, 3, 4가 들어간 숫자의 배열 하나. 그 다음에 2를 한번 빼보자. 그럼 1, 3, 4죠. 1, 3, 4로 구성된 이런 조합 하나. 그 다음에 3을 빼주면 1, 2,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를 빼주면 1, 2, 3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1, 2, 3 뽑아서 6가지 만든 것은 다 같은 한 가지니까 얘가 그냥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4가지 나온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합과 순열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정의, 이제 식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n과 r이라는 것은 여전히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n개가 r개보단 크거나 같은 값이다. 그리고 한 개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조합은 우리가 NCR이라고 쓰기도 해요. 즉,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컨비네이션이다. 즉, 조합이다. 순서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C에 NR이라고 쓰기도 해요. 기호의 약속인 거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할게요. 자,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R조합의 개수를 의미한다. 즉, n개 중에서 뭐다? R개를 뽑는 것인데, R개를 나열하는 것인데 순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기호예요. 자, 예제 8번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4 컨비네이션 2니까 뭘까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죠?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위에 있는 예제 7번에서 자, 4개의 원소 1, 2, 3, 4 중에서 2조합하고 똑같은 의미죠. 우리 예제 7번에 푼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열로 생각하면 4개를 지금 우리가 순서 있게 4개의 원소를 2개를 채워서 이 순열을 생각하면 4 곱하기 3이니까 총 12개가 나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 어떻게 됐었죠? 12개가 총 나오는데 순서 고려하면 12개인데 같은 게 2개마다 하나 나와서 2개로 나눠서 6가지가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4 곱하기 3 나누기 2가 돼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4에서 3개를 뽑는 조합이다 라는 뜻은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뭐였냐면 예제 7번의 두 번째 문제에서 2, 3, 4, 1, 3, 4, 1, 2, 4, 1, 2, 3이 나왔던 것은 4개 중에서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의 숫자를 빼서 생각한 거죠. 1이 빠진 거, 2가 빠진 거, 3이 빠진 거, 4가 빠진 거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은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가 뭐냐면 자, 1을 뽑아서 1을 나머지로 생각한 것. 그 다음에 2를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1, 3, 4가 있는 것. 그쵸?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죠. 2, 3, 4가 나온 것은 1을 뺐기 때문이고 1, 3, 4가 나온 것은 2라는 숫자를 뺐기 때문에 나온 거고 1, 2, 4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를 뺀 거고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4를 뺐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1을 뽑았고 2를 뽑았고 3을 뽑았고 4를 뽑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4에 3개를 뽑은 것은 4개에서 1개를 뽑은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자,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는 방법 얘를 뽑는 방법, 얘를 뽑는 방법, 얘를 뽑는 방법 총 4가지인 거죠. 그래서 4가 된다. 그래서 4C 3은 우리 위에서 봤듯이 총 4가지가 나왔던 거죠. 조합에 대해서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티어렘 2번에 보시면 N과 R은 지금 조건이 위에서 말했던 조건. 그리고 기호로 쓴다면 N에서 R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순열을 먼저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순서를 고려했을 때 P의 N의 R이 될 텐데 거기에서 중복이 되는 것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중복이 얼만큼 되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개를 내가 뽑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2개를 뽑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2개를 뽑느냐, 3개를 뽑느냐. 여기서 중복되는 경우가 다른 거죠. 그래서 2개를 뽑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중복됐어요. 2개가 하나인 꼴이라서 2개씩 중복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서는 6개 중에 하나가 중복된 거였죠. 그럼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2라고 하는 숫자는 2 팩토리얼을 의미해요. 즉, R 팩토리얼. 6이라는 숫자는 3 팩토리얼이죠. 즉, R 팩토리얼을 의미해요. 즉, 겹치는 가지수는 최종적으로 R 팩토리얼만큼씩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 겹치는 가지수는 결국엔 내가 몇 개를 뽑느냐 그것의 팩토리얼만큼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겹치는 R 팩토리얼만큼 나눠줘야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NCR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P의 N의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정의에서 보면 어떻게 식으로 썼었죠? 티어렘에서 한번 가보면 티어렘 1번에서 우리가 P의 N의 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N의 C의 R은 뭐가 되냐면 P의 N의 R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누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즉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 그죠? 자,
겹치는 거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P의 4의 3이다. 이건 뭐냐면 순열이죠. 순서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맞나요? 4개 중에서 3개. 그쵸? 그런데 반면에 4의 3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자, 마찬가지로 얘를 똑같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자, 1, 2, 3, 3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순서를 고려했을 때, 자, 4개 중에 3개인데, 만약에 1, 2, 3, 4라는 숫자가 있는 집합이 있어서 3개를 뽑는데, 3개를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를 고려하게 되면 1, 2, 3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다? 6가지. 이 6가지는 결국 뭐예요?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조합을 생각해 보면 1, 2, 3이고 1, 3이고 2, 3, 1이고 이것들은 다 그냥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1, 2, 3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비교하면 순열은 6가지인데 조합은 1가지. 즉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자, P에서 조합하고 관련을 지어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순열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조합을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순열에다가 뭘 나눠야 한다? 겹치는 만큼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숫자만큼 하나의 대응이 되는 거죠. 6가지가 하나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의미가 3팩토리얼인데 이 3팩토리얼은 뒤에 있는 R에 대해서 팩토리얼 취한 것이다. 그만큼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 조합과 대응이 되는, 즉 같은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예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52장의 포커 카드로부터 5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자, 중요한 것은 52장,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카드가 이제 4개의 문양이 있고 총 12개의 숫자, 그리고 그 문자, 왕이 그려져 있는 그런 카드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을 뽑아라라고 했고 그냥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52장으로부터 47장의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얼마가 있는가?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52장으로부터 5장을 뽑는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기호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자, 위에 있는 식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그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2부터 분자를 계산하면 이렇게 곱해서 1까지 곱하는 것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 분모를 보면 자, 47 팩토리얼 이렇게 47부터 1까지 곱하는 것. 그 다음에 5 팩토리얼이니까 5부터 1까지 곱하는 것.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분자에 보면 52, 51, 50 해서 47부터 1까지 곱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7부터 1까지 곱하는 건 이렇게 쭉 약분이 돼버리고 남는 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자에는 52, 51, 50 어디까지? 47부터 약분됐으니까 그 뒤인 48까지. 그래서 49, 48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모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을 좀 해보면 5 곱하기 2가 10이니까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10이랑 48 나누면은 4가 되나요? 그래서 52 곱하기 51 곱하기 49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해주면 몇 가지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52장의 카드로부터
47장을 선택하는 방법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52장 중에서 47장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다시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52장 중에서 47장을 뽑는 것은 사실 52장 중에서 나머지 5장은 버리는 거랑 똑같죠. 내가 47장을 고르는 것하고 5장을 버리는 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건 뭐랑 같다? 52장 중에서 5장을 버리는 것.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이 값과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값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정의대로 52 팩토리얼 나누기 뭐가 되죠? 52 빼기 47 팩토리얼 곱하기 47 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52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곱하기 47 팩토리얼 어때요? 위에서 계산한 값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같고요. 식으로 봐서도 같은 값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n에서 r개를 뽑는 것은 즉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것은 무엇과 같다? n개에서 n-r개를 뽑는 것. 즉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는 소리는 n개에서 n-r개를 버린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로 한번 생각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앞에서 비둘기지 멀리할 때 귀류법이라는 거 썼고 이렇게 증명의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수학적 귀납법도 있고 귀류법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조합 증명이라는 방법은 조합론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조합론이라고 해서 컨비네이션 티어리가 있는데 자, 그 방법이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조합 증명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5.4절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항등식에서 양변의 값이 같음을 보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다. 이게 증명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썼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이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등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같은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증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증명 방법은 수학적 대상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셈으로써 두 값이 같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조합론적으로 접근해서 가지수를 셌을 때, 즉 경우의 수를 세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 얘기할 거니까 지금 예제들은 우리 지금 단순한 계산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증명법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0번. 그래서 이거 지금 조합 증명을 우리가 5.4절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제 10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자, 등호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것을 보이라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합론적인 증명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좌변의 의미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순서 가정하지 않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n개 중에서 n-r개만큼을 제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두 개의 값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식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n에서 r개를 뽑는 것은 식으로 봤을 때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이었죠. 그러면 n에서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정의대로 가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에서 n-r이라고 하는 n에서 이 숫자를 뺀 것만큼의 팩토리얼 곱하기 아래에 있는 이 숫자의 팩토리얼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첫 번째 분모의 텀은 r 팩토리얼
두 번째가 n-r 팩토리얼.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은 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 예제 11번도 다음에 할게요. 이건 9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라서 예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명의 선수로 된 테니스 팀에서 시합에 출전할 5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지금 방법의 수를 물었지만 순서라고 하는 건 가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다. 따라서 뭐다? 10개 중에서 5개 뽑는 거다. 그래서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10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10 곱하기 9, 8 해서 1까지 곱하는 게 분자. 그 다음에 분모는 5, 4, 3, 2, 1. 이거가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약분할 수 있으면 다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제 13번 한번 보죠. 화성으로 항해할 임무를 띈 우주비행사로서 30명이 훈련을 받았다. 자, 일단 전체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집합이 지금 우주 비행사들의 집합인 거고 원소 하나하나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죠. 각각의 30명이 지금 원소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든 승무원들이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모든 이 비행사들이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을 때 6명을 선발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것도 지금 6명을 순서를 뭐 고려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항해할 임무를 띈 우주 비행사를 뽑는 거니까 30명 중에 6명만 골라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30 팩토리얼 나누기 24 팩토리얼 곱하기 6 팩토리얼.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약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0 팩토리얼은 30부터 해서 1까지 곱하는 거고 24는 24부터 1까지 곱하는 거에 6 팩토리얼 추가해주면 24부터 1까지 곱하는 건 여기에서 딱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분자의 30부터 어디까지? 저 25까지 곱해서 30, 29, 28, 27, 26 곱하고 나누기 6 팩토리얼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 n인 비트 문자열 중에서 1을 정확히 알게 포함하고 있다. 모두 몇 개가 되는가? 자, 어떻게 접근할까요? 길이가 n개인 비트 문자열. 비트 문자열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대로 0과 1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이었죠. 예를 들어서 길이가 5인 비트 문자열이다 그러면 0, 1, 0, 0, 1처럼 0과 1만을 원소로 가지면서 5개의 문자인 거고 길이가 3이다 그러면 0, 0, 1처럼 이렇게 3개만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길이 n인 즉 n자릿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 문자 중에서 1을 정확히 알게 포함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1이 1개 포함되어 있다. n개 자리 중에서 1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사실은 n개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 들어있으니까 하나를 뽑는 가지수랑 똑같죠. 그쵸? 그럼 이제 1이 2개 들어있다. 그럼 이 2개를 어딘가에 배치를 할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1을 2개를 배치하는 건데 배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n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n자리라고 하는 비트 문자를 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1을 이 n자리에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1이 정확히 알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n자리에 알게를 넣어주면 되니까 n개 중에서 알게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15번 한번 봅시다. 자, 이산수학 과목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수학과 교수가 9명, 전산과 11명.
때 수학과는 3명, 전산과 4명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9명 수학과 교수 중에서 3명을 뽑고, 즉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자,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고 위원들을 뽑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순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따라서 9명 중에서 3명 뽑고 동시에 전산과에서 11명 중에 4명을 뽑는다. 즉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앞에 있는 9개에서 3명을 뽑는 것 이렇게 계산되죠. 뒤에 있는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것 이렇게 계산되죠. 해서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암산도 될 것 같네요. 9팩토리얼, 6팩토리얼 나누면 9, 8, 7 남고 아래 3팩토리얼 3 곱하기 2라고 보면 되고 자 뒤에 있는 텀 11팩토리얼 7팩토리얼 약분하면 11, 10, 9, 8 이렇게 나오고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약분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3, 3, 그 다음에 2, 4 그래서 12에 7이니까 83가요?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텀 4, 2, 8, 3, 3, 9 해서 30에 11이니까 330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곱해서 값 내주시면 돼요. 조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5.4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항계수라는 걸 얘기할 텐데 이 개념이 이제 있어야 이항계수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항계수를 우리가 따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조합 증명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5.4절에서 보는 걸로 하죠.